퇴직 후에는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 걱정 없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느긋한 삶을 즐길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고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끊기면서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더군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마치 사막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은퇴 후의 삶, 정말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있나요? 퇴직 후 예상 못한 고통.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현실. 퇴직하면 마음도 몸도 편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현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은퇴 후 경험하는 첫 번째 느낌은 바로 막막함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실 1. 수입이 끊긴다는 것, 이렇게 무섭다니. 퇴직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은 고정적인 월급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평생 직장에 다니며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지면 처음에는 마치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실감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식비 같은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요? 마치 끝없이 줄어드는 저금통을 지켜보는 기분이죠. 사례 1. 정 과장의 경고. 정 과장님은 35년 동안 회사에 몸담은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퇴직금을 조금씩 꺼냈으며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자녀 교육비와 집 대출 상환에만 신경 쓰느라 은퇴 후 생활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 알바를 시작했지만 몸이 점점 힘들어지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재정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았을 텐데요. 현실 2.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단절.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 그 관계들이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부딪히는 동료도 없고 회식이나 단체 모임도 사라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사례 2. 김씨 부부의 충돌. 김씨는 퇴직 후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드러났죠.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김 씨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집안일에도 익숙하지 않아 아내와 자주 다퉜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됐죠.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김 씨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 3. 건강은 은퇴 후 더 중요하다. 퇴직 후에는 건강이 전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몸이 힘들어도 억지로 출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지만 퇴직 후에는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만성질환이 찾아오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례 3박 사장의 교훈. 박 사장은 퇴직 후 편히 쉬겠다는 마음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10kg나 늘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하고 주 3회 수영을 하며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퇴직 후의 삶, 이렇게 준비하자. 재정 계획은 꼭 필요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인 생활비를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월별 고정 수입을 확보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을 찾으세요.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퇴직 후에는 몸이 재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퇴직 후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세요.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이후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충격적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누군가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새로운 길을 찾지만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고통에 부딪히며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라. 돈 걱정 없는 은퇴는 모두의 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채울 수 없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적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월별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겁니다. 퇴직 후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퇴직 10년 전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택근무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전부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준비해 보세요. 최근에는 중년층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지역 강사 활동, 공예품 제작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례 안정적인 은퇴를 만든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 집 근처에서 작은 글쓰기 교실을 열었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쌓은 글쓰기 능력을 활용한 것이죠. 처음에는 소일거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달 수입이 50만 원 이상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소득이 제게 자부심을 주고 생활의 활력을 만들어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퇴직 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사라지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변화하면서 혼자라는 느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독서 모임, 봉사활동, 운동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며 소중한 관계를 지속하세요. 가족과의 소통도 잊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배우거나 주말마다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례 커뮤니티 활동으로 활기를 찾은 이 씨의 경험. 이 씨는 퇴직 후 무료함과 고립감을 느꼈지만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림 교실에 참여하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냥 시간을 때우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림을 배우는 즐거움과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3. 건강은 돈보다 소중하다. 퇴직 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처럼 무리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가공식품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초기 진단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례 건강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김 씨. 김 씨는 퇴직 후 체중이 늘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8kg를 감량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으니 삶의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할 기회로 삼으세요.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사례 퇴직 후 유튜버로 변신한 정 씨의 도전. 정 씨는 퇴직 후 여유 시간을 활용해 자신의 특기를 살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의 채널은 시니어의 경제 노하우를 다루며 은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5. 마음의 안정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일기쓰기처럼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삶은 준비하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건강, 관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라는 4가지 축을 잘 다듬으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30, 40, 그리고 50살까지 달리느라 정신없이 살아온 우리는 은퇴가 막연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어떻게든 나중에 받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늦춰받은 연금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준비가 부족한 노후가 얼마나 참담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글은 은퇴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부족해 고통받는 현실을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미래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연금이 부족해서 생긴 참담한 현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이 늦어져 생긴 비극적인 사례들. 사례 1. 67세.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액이 조금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 5년을 더 미뤘던 결과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일을 계속하며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64세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일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 제한과 체력 부족으로 구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미룬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했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연금을 늦춰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삶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교훈 연금은 금액의 크기만큼 시기와 상황도 중요합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2. 은퇴 후 고립된 60대 여성의 고백. 박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연금을 미루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연금이 늦어지더라도 저축이 있으니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저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는 60대 초반에 연금 없는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사회적 활동까지 줄어들며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안정적인 연금을 통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박 씨는 매일 아침 공과금과 식비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결정을 평생의 후회로 꼽습니다. 교훈 연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도 직결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사례 3.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못한 70대 부부. 최 씨 부부는 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했습니다. 연금을 미루는 대신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자금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죠. 결국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도 생활비가 부족해 은퇴 후에도 최 씨는 지역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어 몇 달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린 연금을 늦춰받아 더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매일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어요. 교훈연금은 노후의 기본 안전망일 뿐 다른 대안 없이 의존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준비 방법. 이제 연금만 믿고 지내기에는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늦춰받은 연금으로 더 큰 비극을 피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현실적인 연금 수령 시기 설정.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 예산, 예상되는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수령 시기를 계획하세요. 무작정 늦추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노후 대비 저축 및 투자. 연금 외의 수익원을 확보하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연금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 은퇴 후 경제활동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이 늦어지는 시기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결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연금은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 기둥 하나만으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사례들은 모두 늦춰받은 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언제와 어떻게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연금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현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연금을 미루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늦춰받는 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 그리고 은퇴 준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연금 언제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상태를 냉정히 분석하라. 은퇴 이후의 삶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만약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족력이 걱정된다면 연금을 미루기보다 조기에 수령하여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시 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여전히 짧습니다. 즉, 더 오래 살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연금을 늦춰받는 대신 젊고 건강할 때 더 많은 경험과 활동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간과하지 마라. 연금을 늦춰받는 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구매력이 다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실에서 연금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 사례의 어떤 60대 부부는 연금 수령을 5년 미뤘다가 그 사이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저축을 다 써버린 뒤 후회한 경험을 했습니다. 3. 경제활동 가능성을 고려하라. 연금을 미룬다고 가정할 때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냉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일자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으며 건강과 체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 준비에 대한 균형 잡힌 재정 설계. 연금만으로 노후를 지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포함한 노후 재정 계획이 다양한 수익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 잡힌 재정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1. 소득의 다변화. 노후에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 혹은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작은 사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은퇴자는 소규모 재택사업을 시작하여 연금과 더불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2. 생활비 절약을 위한 소소한 실천. 연금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필수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세요. 실천법.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늘리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고정 지출 보험, 통신비 최적화하기. 3. 금융 상품 활용하기.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적립식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보험 등은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 IRP 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1. 은퇴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현재 소득, 자산, 예상 연금액을 바탕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이를 통해 현재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시 온라인 은퇴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재정 상담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2. 연금 외에 비상금 마련하기. 비상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필수 자금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계획 세우기.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미리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려 강의나 자문 역할을 맡거나 재택근무로 소득을 이어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프리랜서 컨설팅을 시작했고 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연금은 시작일 뿐 전체 그림을 봐야 한다. 연금은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전망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정하는 문제부터 노후 자금의 다각화까지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연금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늦춰받은 연금이라는 선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보세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요? 은퇴 후 집을 떠나지 않으면 인생은 끝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 하나의 방법.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시간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곧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익숙한 집, 편안한 공간은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막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그 변화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1. 익숙한 공간의 위험성 안주가 아닌 도전이 필요하다. 은퇴 후 처음에는 편안한 집이 안식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 TV 시청,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며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오랜 기간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활동량이 줄고 우울감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집을 벗어나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1 60대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다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점차 무료해지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근처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집을 나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세상은 너무 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 집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집을 떠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서 박 씨는 건강도 좋아졌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 새로운 환경에서의 기회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락함은 일시적일 뿐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반면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나서면 다양한 기회가 생기고 그 안에서 다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2. 농촌으로 이사한 50대 김씨. 김씨는 은퇴 후 도시 생활에 지쳐 작은 농촌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사도 배우고 작물을 직접 키우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도시에서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집에서 TV만 보며 지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활기찬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삶을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3. 사회적 연결망의 중요성.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삶의 활력을 되찾다. 은퇴 후 집에 머물면서 점차 사회적 연결이 줄어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얻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다 보면 이 연결이 끊어지고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에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례 3. 70대의 이 씨의 자원봉사 경험. 이 씨는 은퇴 후 마땅한 활동이 없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에 다시 활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집에만 있으면 외롭고 쓸쓸했는데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제 삶에 큰 의미가 되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새로운 삶은 집 밖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새로운 인생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점차 지치고 나날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결국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환경을 벗어나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과정을 겪으며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실질적인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제시하겠습니다. 1. 집을 떠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공간적 이동 이상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난다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하거나 잠깐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이동 이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한 생활 습관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음가짐의 변화. 전문가의 조언. 많은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우울감이나 삶의 목적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방적 사고라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먼저 작은 습관 변화를 권장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 하나를 시도하는 방식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주변을 걷는 경로를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합니다. 2.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 사람들과의 관계 재구축.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관계망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연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은퇴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와 커뮤니티 활동 실제 사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 은퇴자는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외에도 동호회, 취미활동, 혹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교육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기술과 배움 평생학습의 중요성.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배움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통해 또 다른 도전과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뇌의 활동을 지속시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이는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을 지속한 사례. 50대 중반에 은퇴한 김 씨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느끼고 은퇴 후 IT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컴퓨터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어 온라인으로 프로그래밍 수업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두려웠지만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고, 이 기술을 통해 제2의 직업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은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4. 재정적 독립과 관리.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적 자유 확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재정적 독립은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재정적인 계획이 철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한정된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한 사례.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자신의 취미였던 베이킹을 통해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취미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새로운 환경에서의 일상 유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취미, 운동 혹은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삶은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성과를 이룬 사례. 은퇴 후 건강관리를 시작한 60대 남성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현재는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점차 제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침 운동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새로운 삶은 작은 변화와 도전에서 시작된다. 결국 은퇴 후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작은 도전에서 출발합니다. 마음가짐을 유연하게 바꾸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평생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고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집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나오잖아. 그 말은 마치 누군가가 노후의 모든 불안을 단 한 줄로 덮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60대 이상에게 그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아니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월 30만 원, 많아야 80만 원. 한 달 집세와 관리비, 식비만 해도 모자라죠. 연금이라는 이름이 주는 국가 보장의 이미지와는 달리 실상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 보조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노후는 연금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고 준비를 미뤘던 세대는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3가지 이유. 1. 생각보다 너무 적은 수령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입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수치는 고액 수급자를 포함한 숫자죠. 실제로 상당수는 3,04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습니다. 60대 초반 어씨는 22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중간에 경력이 단절돼 지금 받는 연금은 월 42만 원. 그는 말합니다. 이 돈으로는 수도세, 전기세 내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들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치과 치료, 고혈압 당뇨 약값, 부모님 요양비, 자녀의 결혼 육아 지원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가고 쉬면서 산다고들 하지만 병원비가 더 나가요. 나이 들수록 고정 지출이 늘어요. 연금만 바라보다가는 뜻밖의 의료비나 가족 지출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의 속수무책. 연금은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식료품과 관리비, 가스비는 매년 치솟습니다. 고정된 연금으로 변동되는 지출을 감당하기란 갈수록 벅차지죠. 특히 1인 가구 60대의 경우 혼자 사는 외로움도 크지만 생활비 부담도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사례로 보는 60대 이후의 연금 현실. 사례 국민연금 38만 원, 치킨 한 번 시키기 망설여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63세 김모 씨.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 둘은 따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현재 유일하게 받는 고정소득은 국민연금 38만 원. 월세 45만 원이니까 연금으로는 집세도 못 내요.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 쌀은 받아요. 치킨 같은 거요? 광고만 봐요. 뭐 시켜 먹어요. 그녀의 하루 식사는 주로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그리고 남은 반찬.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가 부족해 건강이 악화되면서 최근엔 고혈압 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은퇴 후에도 알바 뛰어야 하는 삶.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67세 최 씨는 32년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했지만 개인 사업 실패로 퇴직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약 58만 원. 그는 주 5일 마트에서 배송 보조 일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죠. 그냥 연금만으로는 못 살아서 일해요. 병원비도 있어야 하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하니까. 무릎이 좋지 않아 고된 노동이 힘들지만 쉴 수가 없어요가 그의 말입니다. 사례 남편 연금만 믿고 살았다가 이젠 내가 일해요. 부산에 사는 66세 박 씨는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양병원비로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서 제가 시장에서 일해요. 하루 4시간씩 청소하고 70만 원 벌어요. 그녀는 이제 노후가 휴식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 대책.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단순히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해선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외의 소득원 확보. 가능한 한 연금 외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형 임대 수입, 배당금, 1인 창업 또는 소일거리 알바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출 구조 점검. 은퇴 전후의 생활비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꼭 필요한 소비 외에는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자녀 지원금, 여행비 등 예상 외 소비는 연금 수령 이전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및 지원제도 적극 활용. 2025년 기준 소득 하위 70%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주거급여, 장기요양보험 등 정부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기초, 삶은 내가 준비해야. 연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이 말을 꺼냅니다. 연금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지금 5060대라면 연금 수령 시점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현금 흐름, 줄일 수 있는 소비, 바꿔야 할 생활 방식 그 모든 게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연금은 답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답은 결국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금? 그거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본 60대의 노후 자금 현실과 해법. 1.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3가지 구조적 한계. 수령액 자체의 절대적 부족.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업 근로자로 장기간 가입한 사람도 포함한 평균값이며 실제 여성비 정규직 경력 단절자의 평균은 3,05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입한 초기 세대인 현 6,070대는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구조 변화, 은퇴 이후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 항목은 의료비, 주거비, 자녀 지원비 등의 비탄력적인 항목이 많아 전체 소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혼자 사는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중 약 20%. 1인 가구 평균 지출 월 11만 130만 원 이상.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리스크.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부 인상되긴 하지만 실질 생활 물가 식료품, 의료비 등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고정된 연금 소득이 향후 에너지요금, 관리비, 보험료 등의 급등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실질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연금 수령 이후의 생활 어려움. 사례 1월 38만 원 수령자의 생계 고통. 서울 거주 63세 여성, 국민연금 수령액 38만 원. 월세 45만 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중. 외식은 꿈도 못 꿔요. 약값이 더 무섭습니다. 이 사례는 주거비가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보완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사례 260대 재취업자, 연금 외 소득 없이는 생존 어려움. 67세 남성, 연금 월 58만 원. 마트 배송 알바로 월 120만 원 추가 수입. 일 안 하면 밥 못 먹습니다.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고령 취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60세 이상 근로자의 36%가 생계유지 목적으로 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례 3배우자의 병환 이후 급증한 간병비. 66세 여성, 남편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 요양병원비 월 200만 원 발생. 본인은 시장 청소로 월 70만 원 수입.
병원비가 모든 걸 집어삼켜요.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요양비 지출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는 연금 제도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의료 요양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3. 전문가 제어 노후 생존 전략 3가지. 1. 연금 외 현금 흐름 확보 전략 수립. 소형 임대 수익, 주택연금, 배당금 기반 ETF, 공공형 일자리 등. 현금 유입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만으로 생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음. 소액 자본으로 가능한 디지털 기반 1인 창업도 고려 대상. 2. 의료 비요양비 리스크 해지 방안 마련. 실손 의료 보험의 보장 범위와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요건 확인. 만성질환 보유자의 경우 민간 보장 플랜 공적 요양보험의 혼합 운용이 필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및 요양시설 이용 계획도 준비되어야 안정적. 3. 정부 지원 제도 적극 활용.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대상, 월 최대 40만원. 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치매 중풍 진단 시 등급 신청 가능. 주거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복지 서비스 연계. 고령자 고용장려금, 시니어 일자리 사업 등 경제활동 지원 제도도 확인 필요. 결론 연금은 최저 생계선일 뿐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보다는 노후 빈곤 완화 목적의 최소 보장 제도입니다. 즉,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 유지가 아닌 생존 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은 노후 자금의 기초틀로만 활용하고 나머지 자산 운용 소득원 확보 정부제도 활용 등을 능동적으로 병행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약. 국민연금만으로는 평균적인 노후 지출조차 감당 어려움. 비연금 소득과 공적 지원 제도를 병행해야. 지금 5060대라면 반드시 사적 준비를 병행할 것.